결혼식에나 아니면 도둑 나와. 보통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 아우 도둑놈이다 그런 말 하는데요. 최단미 변호사님. 아, 신랑이 도둑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웃을 텐데 도둑이라는 말을 들은 게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시께에 경기 북부의 한 예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한창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장에 60대의 어머니와 30대의 여성인 딸이 함께 들어옵니다. 소위 난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30대 딸이 들어오면서 도둑 나와라고 욕설 비슷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혼주석 뒤에 앉아서 이러한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그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도둑 나와라고 한 것도 하객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텐데 그 여성이 심지어 혼주석 뒷자리에 떡하니 앉았답니다. 아니 근데 안지중 기자님 무슨 일이 결혼식장 들어가서 왜 도둑이라고 외쳤을까? 도둑 나와 이렇게 외쳤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 신랑의 어머니가 이 모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면서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난입을 해서 이렇게 소란을 부린 겁니다. 아우 세상에 자식의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고 행복해야 될 날인데 순식간에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맞습니다. 결혼식은 1인지 대서라고 그래가지고 다 하객들이 축하러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축하하는 관객들 사이에서 저분이 나타나가지고 물론 채무를 진 건 잘못했겠지만 네. 갚지 않아서 저렇게 소란을 치게 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도 저 10년 전에 저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허. 제가 이제 그 후배 결혼식에 갔는데 저런 식으로 돈 내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해결해 달라고. 어허.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만나서 각서를 써줘라. 한 달에 갚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각서를 써가지고 무사히 끝났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저런 일이 생기면 상당히 황당하기도 하죠. 네. 하여튼간에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행사에 가가지고 무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세상에 그날만큼은 정말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해야 될 신랑 신부 입장에서도 트라우마가 정신적 충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일생에 단 하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장 모두가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넘칠 결혼식장이 악몽이 된 거죠. 아무래도 이 결혼식의 악몽은 오래 갈 것 같고 트라우마 될 것 같고 이 부부의 결혼 생활 혹은 시댁에 대한 마음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댓글을 보고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네. 거의 90% 이상이 돈 꿔준 사람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돈 빌려간 사람. 빌려간 사람, 혼주를. 혼주. 얼마나 속상했으면 갔겠냐. 왜 오직했으면 난동을 부렸겠냐. 이거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네. 돈 꿔주고 못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돈 꿔가도 안 갚은 사람이 많아서 이런 사건까지 났구나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일을 자녀의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했다는 거는 분명히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도의적으로 봐도 행동이 조금은 심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게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남의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물론 받을 돈을 받으러 갔다 치지만 도둑 나와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아수라장 만들었어요. 혹시 이 행동도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요? 결혼식장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채권 추심법이 혼인, 장례 등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채권 추심의 의사를 밝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어허. 역시나 이 검사는 해당 모녀를 폭처법상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도 해당 모녀에게 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에 침입해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반해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힘들다는 자신들의 사정만 얘기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재판부가요. 최단미 변호사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빌려준 돈이니까 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절실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채권을 추심하는 데에도 적법한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가 지고 나서는 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든지 네. 앞서서 어떠한 내가 채권을 추심하는 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런 것들은 안 된다든지.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자식의 결혼식장.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충격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거기를 지적한 거죠. 반성하는 아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네. 근데 이제 2심 모녀가 항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벌금을 500만 원씩 받아서. 네. 근데 2심에서도 원심 판결 선고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이 얘기는 양형의 변경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는 반성을 만약에 1심에서는 안 했는데 2심에서 반성을 했다라면 양형의 참작할 사정이 변경이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모녀는 1심에서의 그러한 사정에 대한 것들을 똑같이 항소심에서도 했다.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글쎄요, 참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신 분도 사정이 오죽 급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돈을 빌리신 분도 오죽하면 결혼식까지도 자식은 결혼식 보내야 되는데 돈을 또 갚지 못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딱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부자 능가하는 자식 부자 대체 누구 얘기일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개구먼 정주리 씨입니다. 아하, 네. 정주리 씨가 SNS에 남편과 주고받은 글 하나 올렸는데 이 남편이 주말에 녹화했어 남편이 애들을 보는데 치킨이랑 피자를 시키고 남겨놨다. 여기까지 보면은 따뜻해 보이는데 네. 이 사진에 보시면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반쯤 먹다 남긴 치킨 그리고 토핑 없는 피자, 사용한 휴지 등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주리 씨가 치즈 토핑 어디 갔나? 우리 집에 쥐를 키우냐? 치킨은 더 발라 먹었나? 네. 하면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적잖은 또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는데 누리꾼들 이걸 보면서 현실적인 육아를 하는 부부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아내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먼저 먹은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정주리 씨는 이에 대해서 애처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우리 부부의 얘기다라고 승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논란이 한 차례 이런데 또 다른 사진을 정주리 씨가 올렸다면서요, 최다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정주리 씨가 만약에 정말로 저게 서운했으면 애초에 저 사진을 안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왕 나 남겨주고 좀 깨끗한 그릇에 예쁘게 좀 남겨주지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의외로 SNS에서 좀 안 좋은 반응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시태그에 웃고 넘겨요. 네. 에피소드를 위해 애쓰는 남편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네.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게를 사줬어요 라는 아하. 글을 올렸고요. 이번에는 네. 정말 떡 벌어진 상의 사진을 올렸죠. 아. 하면서 포털 사이트로 실시간 검색어에 본인의 이름이 오른 것을 이제 capture를 해서 남편에게 보내면서 네. 덕분에 실시간 이런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를 네. 했습니다. 와, 되게 맛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런데 정주리 씨가 지금 육아로 한창 지금 전쟁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정주리 씨가 지난 2005년에 지상파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는데 2008년에 한 살 연하의 비연예인 남편과 연애를 시작해 7년 만인 2015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이후에 무려 세 아들을 슬하에 두게 됩니다. 아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세 아들을 둔 다둥맘이 된 것이죠. 야, 다둥이 지금 요즘이 진짜 애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다둥이 마음은요. 그런데 물론 육아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육아 일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다 썼다고? 안 돼. 엄마 안 돼. 엄마 빨리 도와줘, 엄마. 잠깐만. 엄마.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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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얼굴 보고 싶은데. 아니, 나는 엄마 얼굴 보고 싶은데 엄마 지금 못생겼는데. 안 못생겼어. 이뻐? 응. 엄마 누구 닮았어? 엄마. 칭찬이야? 응. 너 미의 기준은 엄마야? 응. 그래. 엄마 공주님 같아? 아. 네, 참 얼마나 사랑스럽게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플 텐데.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앞서 그 모습 중에 세상에 다둥이 셋 키우면서 앉아서 앉을 시간도 없이 서서 먹네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뭐 다둥이 아니라 한두 명만 키우는 엄마들도 공감을 아이고, 할 겁니다. 세상에. 화장실 가서도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 앞에 소리소리 지르기 때문에 화장실 저 편하게 못 간다는 분이 많은데, 근데 정주리 씨는 아주 특별한 DNA를 갖고 난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만 보면 사르르 녹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남편분이 이제 비록 먹다 남은 피자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도우미를 쓰라고 해도 네.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갖는데 싶어서 혼자 다 처리하다 보니까 집이 가끔 난장판이 될 때도 있고 네. 또 될 때도 있지만, 많은 어머니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책감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독일의 아동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네. 너무 완벽하게 정리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4차 산업시대, 5차 뭐 5G 시대에 필요한 상상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니까. 저렇게 네. 정신없이 놓인 집에서 왜 우리 엄마 이렇게 어질러놨을까? 네. 이런 상상을 하다가 한다니까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자녀에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자녀와 누린 사랑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군분투하는 정주리 씨를 향해서 박수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는 아까 그 영상 중에 엄마 지금 잠자고 있어서 못생겼는데 그랬더니 엄마 예쁘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딸인가? 그랬는데 지금 아들만 셋이. 셋이 다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저렇게 귀염 폭발이네요. 정말 애정도 넘치고 저는 딸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아들 셋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일단 셋 자체도 힘든데 아들 셋이면 사실은 체력이 정말 붙일 거예요. 특히 오호. 저런 아들 셋이면은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셋이 싸우고. 그러니까요. 제 친구 말로는 앞집에 셋이 있는데 셋 네. 중에 한 명은 꼭 울고 있다고. 그래서 항상 맞아요. 시끄럽고 그럴 텐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스럽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엄마이니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근데 힘나시겠어요. 힘들어도 앞서 그 아들이, 저는 아까 진짜 딸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제일 예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힘이 날 것, 에너지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연예계에 또 다둥이 하면 이 소문난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대체 누굽니까? 네, 바로 소유진 씨입니다. 아하. 2000년 데뷔해서 올해 딱 데뷔 20주년을 맞았는데요. 네. 소유진 씨 하면은요, 지난 2013년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랑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일남 이녀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워낙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육아 과정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참 저 가족도 다복하네요, 진짜로. 뭐 남편분도 그렇고 백종원 씨도 그렇고 소유진 씨도 지금 최근에 또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연예계의 인꼬 부부로 소문난 백종원, 소유진 씨 부부인데 두 사람의 애정한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집에 있어요. 오늘 아까 아침에 엄청 추웠는데. 조심해, 그 감기 걸리겠다. 항상 전화기나. 내가 오늘 허재 감독님이 집들이를 해. 이제 집들이를 할 거라서 오늘 집들이 선물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독님 스타일에 맞춰서 앞치마를 만들었다? 여보 청바지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약간 불안한데? 너 설마 청바지를 잘랐어? 아니, 넌 내 옷이 나만 지났네. 아니, 나 그거 사랑해 청바지- 안 사랑해? 아니, 사랑하는 거 청바지하고 다르지, 이 사람아. 아기가 사랑하냐고. 아니, 너 생각을 해봐. 내 청바지를 다른 남자한테 앞치마를 만들어주겠다는데. 생각을 해봐서 유동근 선생님 바지를 잘라갖고 최진아 선생님 앞치마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유동근 선생님이 참겠나? 전 안 하죠. 네, 저렇게 참 애정 달달한 또 통화로 하면서 시청자분들의 어떤 이 시샘을 자극했는데 최담희 변호사님, 근데
앞서 이 정주리 씨도 그렇고 지금 소유진 씨도 그렇고 요즘 세상에 셋 나면 진짜 애국자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새 아이들과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소유진 씨가 처음 애를 낳고는 사실은 산후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래요? 네, 첫째를 낳고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대요. 아이고. 왜냐하면 엄마도 처음이니까 자신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내가 엄마가 맞나 이런 생각이 아이고. 들고 나는 엄마가 어색한데 아이는 자신을 보면서 우주처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러한 정체성이 혼란을 겪으면서 산후우울증이 왔는데 네. 그래서 산후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빨리 둘째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둘째를 가지는 순간부터 마인드 컨트롤에 몰두를 해서 아 이제 나는 엄마구나 이러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지만 여전히 체력적으로는 힘들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새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체력을 부족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겠네요, 합니다. 진짜. 근데 육아를 하면서 힘든 점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즐거운 일도 분명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윤이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나는 꼬리 음식. 고기 좋아해요? 차려. 차려. 또 어떤 거 좋아해요? 엄마. 또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아빠. 아빠랑 같이 이거. 아빠랑 같이 이거. 아빠 옆에 딱 서봐. 얼마나 똑같은가 보자. 웃어봐. 이 해봐. 아. 세상에 붕어빵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김우희 팀장님, 백종원 씨는 댁에 가셔서 그냥 굳이 식사 안 하셔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늦둥이 딸 얼마나 귀여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 딸 그 애교를 부리는 거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네요. 백종원 씨하고 소유진 씨하고 나이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하. 좀 있기 때문에 네. 백종원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늦둥이가 맞죠. 늦둥이의 저런 일남이녀. 아들도 예쁘지만 딸들도 예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렇게 사진 찍어 보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3명을 매달고 산다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그리고 출장 가서도 전화해가지고 소유진 씨한테 통화를 하긴 하지만 애들 목소리를 들려달라 또는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 자기 일남이녀의 사랑이 푹 빠진 백종원 씨. 제가 보기에는 늦둥이 아빠의 그 웃음을 보니까 한박웃음 너무나 좋네요. 그러니까. 소유진 씨보다는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남편 백종원 씨는 백주부로도 이제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애칭도 별칭도 있는데요. 댁에서는 요리를 잘 하실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개그맨들은 이 화면에서는 웃기지만 실제 댁에 가시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는데 요리를 댁에서는 하실까요? 집에서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매울 것 같아. 매운 거 먹고 싶다네. 잘 먹겠습니다. 야! 얘들아, 국수 먹어. 완전 맛있어. 튀김 냄비 마련 기념. 우리도 노후를 대비해야지. 왜? 튀김 할 거야? 아니 근데 유인계 변호사님 제 지인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요 집에서 이 아빠가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니까 우리 아빠가 백종원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육아도 잘 도와주고 요리도 잘 해주는 남편들이 있죠. 대부분 백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네. 백수는커녕 제목 이름만 백주부지 요식업계 대부시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잘 안 팔린 농작물을 또 뭐 이런 데서 팔리기도 해주고 네. 이런 분이 부인은 아이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래요. 네. 소유주 씨 친구 초대하라고 또 해주기도 하고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친정 부모님 모시다가 매주 요리를 또 했던 극진한 아내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어서 네. 소유준 씨가 전생에 나라를 몇 개를 구했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집도 넉넉하고 남편도 잘 나가고 엄마도 잘 나가는데 뭐 육아 셋 키우는 거 일도 아니겠지. 하지만 육아는 집안이 넉넉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지준 기자님. 아까 백종원 씨 요리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집에 저런 튀김솥이 있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네.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소유진 씨도 그에 못지않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소 미용실을 오픈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은요. 본인이 직접 아이들의 머리를 다 깎아준다는 그래요? 거죠. 본인이 그래서 딱 보자기를 들어서 머리를 깎으려고 하면은 막내딸까지 옆에 와가지고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엄마의 솜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요. 직접 본인들이 아이들과의 시간을 위해서 미술 심리 상담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아이들과 단순히 놀아주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교육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소유진 씨에 관련된 미술 놀이를 검색하면은요 직접 올린 게시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육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두 분의 나이 차이가 15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유진 씨의 부모님 나이 차이는 30살입니다. 그래서 와우. 소유진 씨 입장에서는 소유진 씨 아버지가 진짜 늦둥이를 낳은 건데 그 아래에서 슬하에서 어머니가 많은 교육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소유진 씨가 이렇게 남다른 육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유준 씨는 MBN 입장에서 귀하신 분입니다. 워킹맘으로서요. 다음 주 29일 바로 추석 전이죠. 바로 화요일입니다. MBN의 이 가장 잘 나가는 프로 이거 뭐지 아시죠? 바로 힌트를 드린 거예요. 엄지의 제왕의 새 MC로 바로 소유진 씨가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또 반갑게 본방사수 해주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소유진 씨 응원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세상에 여기 울음바다가 온통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보시고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선율 씨의 저 미성은 정말 따라하기가 힘드네요, 진짜 유인경 평론가님. 저는 지난 금요일 본방 보고 네. 제 방을 또 엄청나게 많이 보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볼 때마다 감동을 했는데 맞춤 옷을 입은 듯이 잘 어울리는. 오. 사실은 여성도 저 따라하기 힘듭니다. 저도 따라했다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마치 그 예전에 파리넬리라는 영화에서 보면 네. 높은 남성인 소프라노 목소리를 뭐 카스트라토라고 하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아주 오랜만에 들은 것 같고 네. 본인도 사심 없이 정말 부르고 싶은 곡을 불렀다라고 만족스러워했고요. 네. 듣는 저희들을 볼 때도 어떻게 저기 고음에서 저 아름다운 소년이 절절한 한을 뱉어낼까 네. 굉장히 잘 들었었습니다. 네. 장윤정 씨 목소리 들어도 참 뭔가 노래가 맛있었는데 선율 씨의 이 맛으로도 참 색깔이 참 달랐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분들은 대체 어떻게 들었을까요? 선율 씨의 저 미성을. 그렇습니다. 지금 선율 씨 제가 들어보니까 남성인데도 여성 목소리 같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초연을 불렀지만 저 선율 씨가 부르는 것도 대단히 지금 아름답고 미성인데요. 남진 씨는 그랬습니다. 긴장한 모습도 귀엽고 매력 있는데 긴장의 소리가 감성을 더 미성을 더 극대화했다는 겁니다. 네. 아마 긴장하니까 목소리가 더 조여진지 몰라도 극대화했다. 그리고 박연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색하지도 않다. 본인만이 소화할 수 있는 개성이 확실하다. 제가 보기에도 저 선율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 특별하네. 저 목소리만큼은 여성과 남성의 중간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하. 상당히 특이한 개성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열심히 부르게 되면은
대성할 수 있게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선율 씨는 매 라운드마다 자기의 쉽지 않은 살아온 얘기를 고백하면서 또 그걸로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트롯은 한이 많이 서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율 씨 같은 경우는요. 오디션을 보러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차비가 없어서 아버지와 함께 철근을 팔아서 고물상에서 마련한 돈으로 이 차표를 끊어서 올라와서 이렇게 오디션에 이거 참 지원할 수 드라마 있었다고 같은 얘기네요, 했고요. 진짜. 네, 요즘 사실 이런 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만큼 경제적 여건이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네. 이 보이스 트롯을 통해서 자신 안에 숨어있던 도전 정신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고 하고요. 네. 박현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롯의 새 장르를 한번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율 씨만의 트롯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선율 씨는 탈락을 했지만요. 도전은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 눈물을 삼킨 이 경연자는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그리울 때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하늘에서 다시 만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현상에 현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대를 다시 만나면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할래요. 노래 제목처럼 뭔가 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불렀다니까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리 씨가 프로듀스 101 시즌2 이후에 레인지로 데뷔해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여 왔습니다. 네. 이번 보이스트롯 무대에서는 최진희의 천상 재회를 선택해 자신만의 감성을 마음껏 뽐냈는데 아하. 이 곡을 택한 이유 들어보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많고 하늘에서 다시 만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데 김성리 씨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를 간암으로 여의고 지금까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쉽게도 탈락했지만 김성리 씨는 참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보이스트롯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라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김성리 씨의 무대를 보니까 노래가 참 쉽지 않다는 게 최단비 변호사님 가사만 외우고 멜로디만 익숙하게 부른다는 그게 노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연이 녹아 있어야지 저희가 보는 시청자들도 그 감정이 그러겠죠. 다가오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리 씨가 아버지를 일찍 여인 거에 대한 사연도 있는데 거기에 또 관련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절절한 또 효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의 꿈을 놓칠 수 없었던 게 다 어머니 덕분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의 삶의 은인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뒤에 아들들을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효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또 영상 편지를 어머니께 보냈는데 엄마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어머니께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하. 사실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흔히 갖는 선입견은 아이돌 스타들은 흔히 철없고 그냥 멋진 거, 화려한 것만 좋아하고 다 자기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오른 걸로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김성희 씨 보니까 속 깊네요, 진짜. 무엇보다 이렇게 백조라고 그러죠. 계속 물 안에서는 발장구를 쳐야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이번 보이스트롯을 통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내왔는지를 고스란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래를 듣고 김연자 씨는요. 굉장히 다정하게 누나로서 걱정했다. 자신만의 색깔과 감성을 풍부하게 담아낸 무대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진 씨 같은 경우는요. 김성리 씨의 목소리와 찰떡같이 딱 어울리는 선곡이었다. 최고의 무대였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요. 김성리 씨도 도전이 여기서 멈추지 않길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율 씨도 대단하고 김성리 씨도 대단한데 이 두 사람을 물리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기는 어느 하늘의 머리가 눈부시어 울어서 보이스트롯 경연자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최근에 트로트를 많이 시청자분들께 선보였는데 정말 우리한테는 많이 생소할 수 있는 전선야곡이라는 곡을 선택했네요. 유인경 평론가님. 근데 홍경민 씨가 보이스트롯에 출연하는 걸 보고 뭐 주변에서도 요새 뭐 유행하는 노래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실력을 인정받았고 네. 또 무명도 아니고 한많은 사연이 있는 분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내면에 아마 그런 뽕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기를 내가 보이스트롯 아니었으면 무대에서 트로트를 엄두도 못 냈을 거다. 아하. 시도해보지 못했던 장르인 거죠. 그럴까요? 그래서 홍경민 씨가 부른 노래를 보면 락 가수의 그런 굉장히 강렬한 네. 이제 사운드도 들어가 있지만 또 트로트 특유의 꺾기라든가 뭐 서정성이 다 들어있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저렇게 트롯이 변할 수도 있구나 해서 많은 점수를 준 것 같고요. 그래서 결승 10분이 오르시는데 일단 1등으로 올라가서 어허. 결승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2등도 뭐 슬립 씨도 올라갔고 3위로는 김단 그 소녀도 올라갔고 다 네. 많아서요. 이 금요일 날 얼마나 축제처럼 보여질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경민 씨는 그런데 언뜻 생각해보면 갑절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은배 팀장님, 저 노래는 제목에서도 느껴지지만 전선야곡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노래란 말이에요. 뭔가 감정을 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홍경민 씨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부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게 70년 전 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저 노래를 자기가 지금 파워풀 있지 않습니까? 네. 힘 좋아요. 가창력도 있고 파워풀을 불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트로트도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심사위원들 평이 중요합니다. 아하. 담임 씨는 뭐라 했냐면 굉장히 더 깊게 편곡을 했지만은 애절하게 잘 불렀다는 얘기고요. 진성 씨는 또 그랬습니다. 편곡을 너무 폭넓게는 했다. 하지만 가창력으로 새로 발견된 그러니까 홀 넓었지만은 가창력으로 불렀기 때문에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얘기고 혜은 씨는 조금 약간 아쉬움을 표했는데 아하. 저걸 편곡보다는 오리지널로 불렀으면 어땠을까? 어떻든 간에 심사위원들이 가르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홍경민 씨의 저 파워풀한 가창력 때문에 지금 1위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결승전에도 아마 1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꿈은 같을 거예요. 크라운 하나, 왕관은 하나예요. 홍경민 씨도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을 텐데 그동안의 활약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래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이 나이 되어서 리키바이 돌아왔다 야.
제가 방송 때 저 춤을 따라해봤는데 와, 스텝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홍경민 씨 정말 잘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홍경민 씨 별명이 한국의 리키 마틴이잖아요. 홍경민 씨가 지난 1997년에 데뷔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한국의 리키 마틴으로 불리고 있고 흔들린 우정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트롯 무대를 저렇게 잘 소화하는 것 더 신기하고 새롭게 보이게 되는데 네. 본인이 이 자리에 임하면서 댄스곡뿐만 아니라 한 맺힌 무대 등도 온전하게 자신의 색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트로트로 데뷔하면서 23년 차에 이 트로트를 부른다는 건 나한테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다. 나만의 톤으로 새로운 느낌의 트로트를 불러내겠다고 그 각오를 다졌는데 네. 그 각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안진용 기자님, 사실 홍경민 씨는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보통 이 연예계에서는요, 이 잠재적인 경쟁자들이거든요. 네. 인기 등락도 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기 쉽지 않은데 홍경민 씨는 홍마담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예계 마당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응원을 해줬는데 본인이 이렇게 친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평소에 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응원을 보내줬냐면요. 네. 1976년생 용띠클럽의 멤버죠.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요. 트로트까지 섭렵할 거라 믿는다라는 또 응원을 보냈고요. 김구라 씨는 홍경민 음악 경연대회 프로그램의 강자라고 했고 로커 김종서 씨는 가요계 고인물, 경연계의 고인물, 파이팅이라고 또 이렇게 경연계의 고인물은 칭찬이에요? 네, 어쨌든 저런 응원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홍경민 씨의 가장 절친 배우가 있답니다. 그분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다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아무리 가수 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어도 트로트만큼은 내가 너보다 훨씬 선배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봉필이라고. 봉필이? 있어요. 그 복면 쓰고 트로트 했던 애인데. 아, 차태현 씨. 아니 그 전혀 다른 인격체죠. 예,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복면 쓰고 그 트로트 하던. 예, 알아요. 예, 결승전 뭐 올라가면 뭐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결승전 가면은 네. 차태현 씨 나오면 어때요?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끝까지 복면을 안 벗겠다는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한때 진짜 요즘은 뭐 가기 어렵습니다만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남자분들이라면.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차태현 씨가 트로트는 선배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경민 씨가 이제 준결승에서 1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선에서는 내가 이 봉필이, 그러니까 차태현 씨와 듀엣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차태현 씨가 내가 트로트만큼은 선배지 그게 맞는 게 저 영화 복면다로에서 차태현 씨가 불렀던 저 노래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랬어요, 맞아. 그리고 사실 정말 잘 부르고 예전에 차태현 씨가 원래 또 가수로 데뷔도 한 그랬죠. 적이 있었죠. 근데 저 두 분이 듀엣이 처음이 아니에요. 두 분이 원래 절친이잖아요. 그래요? 아까 네. 이 용띠클럽의 용띠클럽의 한 일원인데 네. 절친인데 사석에서 농담 삼아 시작했던 얘기가 정말이 돼가지고 2016년에 홍차, 그러니까 홍경민 차태현에서 홍차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듀오를 결성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결성 무대 정말 절친이자 이미 듀오를 한 적이 있는 저 두 분의 무대가 얼마나 멋질지 또 이 트로트의 선배이신 차태현 씨가 얼마나 또 잘할지 기대가 됩니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홍경민 씨, 차태현 씨 그리고 앞서 김종국 씨 다 용띠클럽 멤버란 말이에요? 네네. 워낙 그들끼리 친해서 용띠클럽이라고 아예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럼 없이 차태현 씨 이름까지 꺼냈으니까 차태현 씨 결승전에 한번 나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대망의 이 보이스트롯이 점점 이제 정상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무대가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일단 결승전은요. 1차 듀엣 그리고선 2차 개인 미션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 아하. 아무래도 결승전인 만큼 레전드 심사위원 외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 심사단이 따로 꾸려집니다. 그래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 듀엣 미션에서 이 10명 외에 그러면은 이 그들끼리 듀엣을 하는 아닙니다. 네. 10명의 새로운 스타들이 합류를 해서 듀엣을 꾸밉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홍경민 씨의 짝이 정말로 차태현 씨가 될 수 있을지 이거는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패널분 중에는요, 그 결승전 무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분이 계신데 끝까지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군지는 밝혀드리지 않겠고요.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보이스트롯 본방으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또 시청이 올라가죠. 네.